한마디 더 하고 싶어요. 저는 박사과정을 하면서 느꼈던 게 이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많이 찾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꿈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나는 이거를 하고 싶고 이거를 위해 미국에 왔다. 그래서 나는 이런 연구실에 가야 되고 이런 연구를 해서 토픽을 해서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고 싶은 거를 쫓아가다 보면 망합니다. 제 생각에는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걸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거를 찾아서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걸 찾아야지, 하고 싶은 걸 먼저 찾는 사람들은 중간에 마무리를 짓지 못합니다. 결국엔 내가 지금 뭘 가지고 있고 뭘 할 수 있고 어떤 컨트리뷰션을 만들 수 있느냐를 먼저 고민한 다음에 그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연구실을 찾아가거나 그런 토픽으로 가야 돼요. 결국 어떻게 보면 본인의 경력과 연장선상에 있는 것들로 자기가 취사 선택을 해야, 학교를 가든 회사를 가든 본인의 자기의 백그라운드랑 결국 스토리도 만들어지는 것도 거기에 다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야 실패 없이 자기 커리어를 쌓을 수 있지 않나, 이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 차이를. 사실 저도 20대 때는 그랬어요. 하고 싶은 거, 꿈 이런 거에 엄청 맹목적으로 매달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학교에서 배운 것 같아요. 저는 내가 할 수 있는 걸 먼저 해야겠구나.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아도 절대 늦지 않고. 너무 심한 고생을 해서 변하신 거 아니에요? 우선 고생도 고생이지만 그 실패하시는 박사 유학생분들을 너무 많이 본 것 같아요. 이게 사람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제가 한번 제가 아는, 그러니까 제 지인들을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있어요. 100명 넘게 학교에서 만났던 사람들을 전공 불문하고 결국 30%는 박사를 못 따고. 그렇게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네. 나머지 30%는 미국에 박사를 왔지만 한국으로 들어가셨고요.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았든 미국 정착을 하지 못해서 결국 미국에 정착하는 사람들은 결국 30% 정도였고, 그 중에서도 뭐 아카데믹하게 간 사람들, 회사에 온 사람들 따져보면 10%나 15%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미국 박사를 시작한 사람들을 다 묶어놓고 봤을 때 다들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서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이상적으로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먼저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빨리 이제 정착을 하고 뭐 박사를 빨리 끝내고 이런 전략적인 하고 싶은 건 나중에도 해도 되니까 그렇게 가야 되는 건데, 너무 이제 이상적으로만 하면은 나간다. 박사 유학생 중에 이상적인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하고 싶은 걸 찾아서 오신 분들. 사실 저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별로거든요. 지금까지 해온 일이. 근데 이제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게,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거는 진짜 이런 일이 전혀 아니에요. 제 개인적 얘기를 하자면, 이제 뭐 어릴 때부터 수학을 좀 잘했기 때문에 이과로 왔고, 뭐 공대를 왔고 계속 했는데, 이렇게 막 앉아서 연구하고 수학 문제 풀고 이런 거 전혀 저랑 맞지 않는데, 내가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걸 막 하고 이것저것 해도 결국은 내가 먹고 사는 거는 이 수학 잘하는 거 하나로 계속 먹고 살고 있는 거잖아요. 옛날부터. 지금 회사도 그것 때문에 들어간 거고 공대 나오고 결국은 잘하는 걸로 먹고 사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순간. 그러면 이거를 버릴 게 아니라 조금 싫어도 이걸 약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강력함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거를 끌고 나가면서 그 중간에도 조금씩 자기가 원하는 거를 끌어들이면 약간 전략적인 방법으로. 저도 뭐 유학 나올 때만 해도 되게 물리학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뭔가. 그래가지고 하고 싶은 건 그런 쪽이었거든요, 피직스 쪽으로. 하지만 결국 잘하는 걸로 해서 이제 토목과에서 우선 박사 과정을 마쳤고, 회사에서도 지금 토목 엔지니어로 있는데, 결국 다행인 거는 잘하는 거를 내가 잡고 있으면은 하고 싶은 거는 중간중간 언제든 한 번씩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저는 회사에서 그래서 주기적으로 R&D 쪽으로 물리학의 베이스가 될 수 있는 R&D를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저한테 주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하고 싶은 거와 잘하는 거를 둘 다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잘하는 걸 놓아버리면 안 돼요. 그 부분을 꼭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박사 과정 중에서도 실패하시는 분들은 하고 싶은 것만 주구장창 보고 달려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일맥상통하는 게, 최근에 이제 컴사라든지 데이터 이쪽이 워낙 핫하기 때문에 구독자에 물어보는 게, 뜬금없이 학부에 이걸 했는데 기획과를 했는데 석사를 데이터 사이언스 쪽으로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러면 심지어 경력도 있어요, 기획과에서. 근데 그걸 다 버리고 석사를 데이터 사이언스로 한다고? 아니, 그걸 버리기 너무 아깝다. 버리면 안 돼. 저 똑같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 경력을 활용해야지. 그걸 활용해서 일단 여기에 와서
저 뭐 석사도 기획과로 가서 아니면 뭐 하다가 중간에 데이터 사이언스나 접목시켜가지고 연구를 한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그렇죠. 뭐 네. 듀얼 디그리를 한다든지 맞아요. 그런 식으로 풀어가야지 갑자기 확 바꾸면은 이게 아예 리셋이 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니까 너무 가는 길이 가시밭길이거든요. 갈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불가능하진 않은데 왜 그렇게 전략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사람들이 자꾸 그걸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정도 그런 마음도 이해가 되는 게 저도 그랬던 게 저도 그랬어요. 나도 리셋하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전기과를 학교 다닐 때 학점 2.7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니까는 기억도 하나도 안 나고 어차피 버려도 상관없다 저는 생각을 했었어. 근데 외부에서 보기에는 그래도 전기과를 나왔으니까 전기는 알 거 아니야. 이런 시선으로 나를 봐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몰라도 그 생각보다 기억이 나을. 그리고 현장에 던져지면은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비전공자들보다 낫고 내가 예. 전기에 관해서는. 맞아요. 그러니까 나도 계속 전기를 잡고 온 것 같아요. 네. 근데 나도 똑같은 생각을 했었거든. 예전에 난 굳이 나 미국 가니까 전기 필요 없는데 어플라이를 했는데 다 전기과만 어드미션 나는 거지. 오늘 진짜 좋은 포인트를 집어주신 네. 것 같아요. 예. 제가 옛날에 그 어릴 때 하고 싶은 것만 쫓아서 그 석사 때 셰일가스로 갔다가 결국 취직을 못하고 다시 돌아왔잖아요. 취업이 안 되더라고요. 취업이 안 되면 미국 정착을 어떻게 해요? 하고 싶은 것만 쫓으면 안 되더라고요.